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꽃놀이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봄철에는 결막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10세 미만 소아와 여성에게 발병이 잦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게 갑자기 찾아오는 쇼크 증상일 텐데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쇼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영유아 부모님들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안 돼라는 말을 쓰고 계신가요? 아이가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이 있고 잘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습관적으로 안 된다고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할 상황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자가 그 사실과 조치 내용을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은 소독이나 격리 조치 뒤 관할 보건소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꽃놀이 등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봄철에는 결막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10세 미만 소아와 여성에게 발병이 잦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결막염 환자는 연평균 449만 명으로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미만이 1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58%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 결막염은 자연히 낫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고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무서운 게 갑자기 찾아오는 쇼크 증상일 텐데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쇼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 환경 오염, 항생제 남용 등의 이유로 음식 알레르기를 겪는 어린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숨이 차거나 가려움증 등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온몸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즉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 아기는 말을 못하고 보호자는 당황하기 십상인데 2세 이하 영유아들에게서 4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쇼크는 대부분 음식 탓에 발생합니다. 80% 이상은 유제품과 견과류가 원인으로 특히 절반은 우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알레르기 항체 검사로는 우유 알레르기가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불확실한 아기들은 응급약을 준비하고 먹여보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면 알레르기 전문가한테 와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만약 쇼크 증상이 생기면 곧장 증상을 가라앉히는 응급주사를 맞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초기에 대처한 사람이 47%에 불과한 만큼 쇼크 위험이 있거나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주사를 처방받아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학교 앞 문방구나 완구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과 문구들입니다. 대개 중국산이 많은데 값싸고 어린이들이 좋아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쥐어줘선 안 될 물건들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2달간 중국산 수입 어린이 제품 약 30만 점을 분석한 결과 13만 점에서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겁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 호르몬은 기준치의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에 달했습니다.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행히 통관 과정에서 적발돼 유통되진 않았지만 이전까지 유통된 제품들은 파악조차 하기 힘듭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유해 어린이 제품들의 반입 차단을 위해 유통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 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일하게 예방 가능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이죠. 예방이 가능하니 다른 선진국에서는 환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은영 씨는 병원 방문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을 때인데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된 4가 백신, 즉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중 4가지를 예방하는 백신을 맞힐지 60만 원 정도 돈을 들여 예방력이 더 높은 국가 백신을 맞힐지가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좀 더 예방 범위가 넓은 그런 주사를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비싸니까. 그리고 딸 하나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둘이니까. 일찍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호주는 2035년 자궁경부암 퇴치가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매년 환자가 늘어 지난해에만 6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에게 4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백신보다 예방력이 20% 정도 낮아 접종해도 암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이 아닌 18세에서 29세 여성 절반은 이미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가 예방이 돼야 우리나라에서 경부암 퇴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의 확산과 또 정부의 정책 그런 것들이 되게 같이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 여성으로 접종 대상을 넓히거나 국가 백신까지 국가가 비용을 대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또 병의 원인 제공자인 남성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나라도 있지만 아직 국내 남성 접종률은 1에서 2%에 그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멈춰선 트럭 뒤로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가 아이를 덮칩니다. 속도를 낮추고 안전운전해야 하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의 10.8%가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61건으로 이는 평소 발생하는 사고 건수의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평소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 것입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고 위험이 컸고 사고의 70%가 승차 중에 발생했습니다.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도로를 건널 때 발생해 교통약자인 어린이에 맞춘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횡단보도나 이런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호자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도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아이가 주위를 잘 살펴 길가에서 함부로 뛰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사각지대였던 아동 피해 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자의 70%가 부모였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 12살 소녀는 친아버지로부터 폭행을, 의붓 아버지에게는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가 2001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2천여 건이던 아동학대는 2017년 2만 2천여 건으로 약 10배 늘었습니다. 특히 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매년 70%를 차지했고 유치원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학대는 3%에서 2017년 15%로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포함 범죄 피해 아동도 증가 추세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는 지난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꾸준히 늘어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인구는 6.3%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희 사건 이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관리를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아동 실종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아동 실종 신고는 지난 2014년 15,230명에서 지난해 21,980명으로 44%가 늘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조속히 찾기 위해 도입된 지문 사전 등록제의 등록률은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편의점. 통유리를 통해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여과 없이 보입니다. 사정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 무슨 광고 같아요? 담배 광고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등하굣길에 이런 광고 많이 본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흡연율 상승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담배 광고와 전자담배 확산 등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주율도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반등해 16.9%에 달했습니다. 또 탄산음료 섭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25%가 과체중 이상의 비만군에 속했습니다. 2017년보다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매년 비만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술, 담배, 비만과 같은 잘못된 건강 행동들이 조기에 노출이 되면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만성질환 같은 합병증 이행 우려가 높습니다. 흡연과 음주 비만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급성 기관지염입니다. 지난해 환자만 275만 명으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가장 발생이 잦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다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청구 내역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10위 안에 이 같은 호흡기 질환이 6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심한 날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별 특징에 따라 조심해야 할 질병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7세 미만이면 아직 면역력이 낮아 중이염, 수족구병 같은 감염성 질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중이염은 소아 4명 중 3명이 3세 이전에 한 번씩 앓고 지나갈 정도인데 자칫 뇌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시력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근시나 난시 같은 안과 질환이, 신체 활동이 늘어나는 고학년은 뼈가 빠지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충치 등 치주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5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는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포된 입양의 날에 반하여 원가족 보호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미혼모, 한부모, 해외 입양인 및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기념일입니다. 2011년부터 9년 동안 싱글맘의 날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왜 싱글맘을 날을 만들었는지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그리고 해외 입양 갔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싱글맘의 날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었는지를 말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싱글맘의 날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어 왔는지를 총망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혼 출산, 양육에 대한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미아 국회의원은 미혼모의 양육 과정에서 학업 중단 및 경력 단절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박영미 원장의 좌장으로 발제 및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도연 뿌리의 집 대표는 미혼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전체 출생의 2% 정도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39.9%에 이른다며 이 같은 통계 수치는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어느 정도 강고한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족 보호 우선 및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는 원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이자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영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박상우 작가의 호모루텐스 잘 노는 인생이란 그런 글을 보면 회사 생활 30년을 넘기고 은퇴한 중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이 물었지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러자 평생 회사 생활하며 항상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신나게 놀고 원 없이 놀고 질리게 놀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 이제 퇴임했으니 그걸 실천할 생각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후 매일 외출하셨답니다.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아 외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외출에서 돌아오는 아버지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엿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는 것도 놀던 사람들이나 하지 평생 일만 하는 내가 무슨 수로 놀아? 라고 하셨죠.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놀이가 곧 일이고 일이 곧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부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영유아기는 놀이가 일이고 일이 놀이인 시기입니다. 누가 뭐 특별히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놀면서 그러면서 많이 배워가는 시기죠. 놀이란 어떤 뭐 꼭 이루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유로움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놀면서 생각나는 대로 속도나 과정을 변화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만 놀고 싶으면 다른 놀이를 해도 되고 그만 놀아도 됩니다. 놀이는 아주 활달한 움직임도 있고 즐거운 웃음소리로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놀이와 일을 차츰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아이들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을 보거나 피아노 치는 것을 놀이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건 공부야 하고 생각하고 아주 딱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는 어른 밑에서 자라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영유아는 놀면서 배운다고요. 놀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의 세상을 배웁니다. 또 놀이는 정신을 키우고 친구를 만들어주고 몸을 단련시키기도 하지요. 아픈 마음을 가진 아이는 놀이로 치료받고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기도 합니다. 놀이는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납치되어 8년간 감금되었던 여자아이가 도망쳐 나와 가족의 품에 안겼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내 방에 내 장난감 그대로 있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집에 돌아온 병사가 그 힘든 포로 수용소의 시간을 견디게 한 것은 어릴 때 자기 집 근처 들판에서 아버지와 친구들과 연날리기 등을 하며 즐겁게 뛰어놀았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에 돌아가 다시 그들과 연날리기를 하고 싶다는 그 깊은 소망이 그를 고향으로 데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잘 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놀다가도 멍석 깔아주면 멈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의 생각으로 개입하거나 어른이 바라는 방향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더욱 고약한 것은 놀면 언제 공부하냐? 라는 식으로 놀이를 쓸모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처음 소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장난감도서관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협회는 놀이의 힘을 믿고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 놀이의 날 행사도 하고 공원에서 놀자 행사도 하며 남녀노소가 놀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놀아주고 싶은데 놀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자녀와 놀아주어야 했다. 그걸 할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운 일로 또 더할 수 없이 남는 투자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부디 자녀에게 부모와 더불어 신나게 놀았던 그런 행복한 어린 시간의 추억을 아이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마음을 존중하면서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잇던 20대 남성이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이 중대한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